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리 등급제 위험성 평가 분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등급제 결과는 경영 공시를 통해서 전체 공공기관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성 평가 분야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본사항은 B등급, 이제 최고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입니다.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위험성 평가 추진 활동에 있어 기관은 업무 특성에 따라 아차 사고 사례 분석 자료를 잘 준비했고 부서별 회의를 실시하는 등 법적 근거, 의미, 방법 이거를 마련해서 종합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20년 1월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급업체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업체의 부서별로 자체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 표를 활용하여 위험성 평가에 대해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요거는 이제 자체 점검할 때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 표를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자회사의 안전활동 평가 ISA를 마련하여 자회사의 안전보건활동 가이드 제시 및 자율 안전활동 역량을 향상시킨 것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이 사항은 위험성 평가 분야에 그 협력사의 지원을 많이 했다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 전반에 걸쳐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위험 요인에 대한 감소 대책 및 개선 사항이 없는 부서가 많아 위험성 결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 시 추가 위험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필요하다. 이건 좀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저희가 매년 정기 위험성 평가를 하다 보면은 위험성은 다소 낮아지고 안전시설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 고위험 등급이 좀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는 그 위험 추정 등급을 좀 낮춰서 운영을 해서 되도록이면 좀 더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고 등급, B등급 유사한데요. 기관은 위험성 평가 절차에 따라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수급업체에서 실시한 위험성 평가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 시 도출된 유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여 그 결과를 사내에 게시하는 점이 양호하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절차서의 작업 공정 내용에 따른 평가 기법 구분, 평가 시기 명확화, 근로자, 외부 전문가의 범위, 교육 내용의 실시에 보완이 필요하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작업 공정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평가 기법을 한 3, 4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 다른 위험을 발굴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가 기법을 바꾸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험성 평가 추진 활동과 관련하여 일부 사무부서에서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점, 가스계 소화시설의 질식 위험 요인 도출이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위험성 평가는 보통 산업법 적용 대상 사업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무직이 근무하는 사무부서에서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C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인데요. 뒤쪽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최근 발생한 자재 상하차 작업 사망 사고 사례를 보면 사고 전 정기 위험성 평가에는 일반적인 안전 사항에 대해서만 작성을 했고 사고 후 수시 위험성 평가에서는 대책을 상세히 수립했는데 이거를 정기 위험성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아차 사고 사례나 재해가 발생되면은 그 해당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는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행한 위험성 평가표는 반드시 정기 평가에 포함돼서 매년 새로운 위험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C등급 공공기관입니다. 위험성 평가 지침 계획과 관련하여 기관은 안전보건관리 규정,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수립하여 위험성 평가에 대한 체계를 갖추었고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규정에 포함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추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되 그러지 못한 경우는 가장 높은 수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요. 저희가 위험성을 추정하거나 위험성을 파악하는 경우 해당 공정의 작업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하지 않을 경우 위험도, 강도, 빈도를 가장 높은 수치를 채택한다는 규정인데요.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험성은 그 기초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작업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높은 강도를 적용하는 것은 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활선 작업의 현재 안전보건 조치 및 감소 대책이 부족하고 일부 수급업체의 위험성 평가 위험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문제점 해결과 위험성 평가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정기 평가를 하다 보면은 위험도가 낮아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험 추정 기준을 하향 조정을 해서 새로운 위험을 발굴할 수도 있고요. 위험성 평가 기법을 한번 바꿔서 새로운 위험을 찾아낼 수도 있고, 여기서는 그 안전부서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부서에서 다시 한번 그 위험성 추정 결과를 좀 바라보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최하위 등급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인데요. 기관은 전사적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참여를 위해 위험성 평가 절차서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나 이수율이 30% 미만으로 확인되었고, 저희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사업주장이 사업주 위험성 평가 교육을 받도록 공단에서 교육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교육 목표로 설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그냥 자율 권고 사항인데 사내 규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도록 했으면은 이수율은 높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관리감독자 및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은 위험성 평가 화상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본사 관리감독자의 교육 참여는 확인되지 않아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화상 교육은 교육 효과는 떨어지만 코로나 시즌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좀 그 테크닉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등급 받은 공공기관입니다. 위험성 평가 활용에 있어 위험성 평가 후 잔존하는 유해 위험 요인을 근로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상정하고 사내 게시판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건 좋은 현상입니다. 산안위의 내용을 상정하고 게시판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확인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수급업체를 포함한 기관의 근로자가 위험성 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향후 작업 표준 및 각종 지침에 반영하거나 안전작업 허가를 위한 사전 참고자료 등으로 적용하고